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현실이 더 경쟁을 빨리 시작하고 오래까지 하죠. 시기가 빨라졌다라는 것은, 요즘은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영어 학원 안 다니고 있으면 주변에서 왜 안 다니는지를 다 물어요. 이렇게 뭐가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제 5, 6살 때 한글 떼는 건 기본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만 졸업한다고 취업도 되지 않죠. 26, 7까지 어떤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될 정도로 그 시기가 이렇게 길어졌고, 시기가 길어지면 모든 것을 다 평가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처럼 취업 구종 세트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 영어 점수는 기본이고, 뭐 인턴 경험, 뭐 봉사활동 경험, 내 외모까지 평가할 정도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쟁의 크기가 커졌다라는 식으로 보통 요즘은 인성도 평가를 받으니까, 인성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더 경쟁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까 다시 워킹 푸어로 가볼게요. 워킹에 또 푸어하죠. 푸어 안 하려고 워킹을 해요. 근데 계속 푸어해요. 그러면 개인이 무너집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래서 뭔가 뭐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뭐 도박을 할 수도 있고, 겉에서 딱 보면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지가 없는, 뭔가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저 경쟁이라는 것에 최적화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평가하고 내가 남보다 경쟁을 더 해야지만 결국은 이길 수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서 결국 무너진 그 장면을 보고 저러니까 가난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난의 결과라고요. 계속 가난이 지속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난의 결과인데, 저런 사회에서는 그것을 가난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러면 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저렇게 노는 사람, 의지도 없는 사람을 왜 도와주느냐, 나는 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의 결과를 가난의 원인으로 오독을 하니까 그 사회에서는 경쟁의 불공정성, 워킹에도 푸어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경쟁의 불공정성이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의 결과를 원인으로 오해하면 그 경쟁의 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실패했으면 100% 그것은 자기 탓이에요.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 자리에 왔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소연을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넌 왜 그러냐면서, 이 경쟁의 사회에서는 내가 승자가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사회 구조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더 경쟁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 봐요. 워킹에도 푸어해요. 그러면 사실상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걸 내버려 두면 무너지잖아요. 워킹조차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복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일순간에 삶의 질을 전환시킬 수 있는 찔끔찔끔 돈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뭐 기본소득, 혹은 비정규직의 완벽한 정규직 전환, 이런 것이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파격적이지만 필요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객관적으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경쟁에 익숙한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처럼 뭔가 이런 힘든 경쟁 안 하고 있는데, 경쟁에 실패했는데 왜 저 사람을 도와주고, 그럼 도대체 나는 뭐냐? 내가 혹시 정규직이 되었다면 내가 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서 해온 노력이 몇십 년인데 저 친구는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저 친구는 뭔가 운 좋은 거 아니냐? 라면서 어떤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사회 정책에 대해서 지지와 연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여론은 정책은 제대로 그 사회에 운영될 수가 없겠죠. 응용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주 아이러니하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경쟁을 이렇게 많이 할수록 바로 그 경쟁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어떤 정책이 있을 때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지라면서 결국은 우리의 원래의 경쟁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쓴 책이 바로 그런 어떤 우리의 배경에서 등장한 날카로움을 말한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걸작 같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주받은 걸작 같은데 이 책의 내용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이 많아졌죠. 시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파업이 많아져요. 갑자기 떼쓰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렇죠. 구조적으로 스스로가 마치 어떤 약자가 되어가면서 요구를 사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그 시위에 대해서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어떻게 가치를 판단해내느냐라는 이제 문제죠. 근데 저한테는 비정규직의 파업 이런 게 굉장히 슬픈 시대의 상징 같은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파업하면 우리 사회가 엉망이야. 도와줘야 돼.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가장 객관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지켜질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공격적인 해법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연대하고 지지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되니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대 대학생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대학생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대학생. 그러니까 저는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시대의 슬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들의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대를 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쟁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에게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어떤 선을 넘지 못한 결핍의 존재 같은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규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사회적, 무슨 시대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넘어가지 못한 어떤 선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즉 노력의 부족이다. 근데 노력이 부족한 자가 다시 시험을 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노력의 결과를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흥분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걸 모은 책이 바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학생들이 제가 부제를 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이라고 붙였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괴물이 아니겠죠. 근데 이 대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계발서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도끼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불가능은 없고 그렇죠? 2시간 자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노력에 관한 신화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보면 모든 현상을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기 때문에 저러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정의로운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오히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삽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교육이죠. 그러니까 나는 현실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경쟁의 크기가 커지고 그렇죠? 경쟁의 시기가 빨라지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어떤 목적, 대기업 정규직이 되려고 혹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현실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살얼음판에서 그 당사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살얼음판에서 얼음 두께를 두껍게 해야 돼. 우리 사회 얼음의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는 질문보다 어떻게 하면 남들은 다 빠져 죽어도 자기는 안 빠져 죽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 되어버리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진격의 대학교라는 책에서 부제가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아사, 무시무시하죠. 기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책입니다. 어디에 진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맞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우리가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고 경쟁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가치의 이 레이스를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대학이 좀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라는 것이 꼭 그런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 하지만 진격의 대학교에서는 바로 그 경쟁의 논리,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서 사람의 외모조차도 상품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아이러니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는데 경쟁이 불공정하니까 더 경쟁에 임하게 되고 더 경쟁에 임하니까 교육이 그 경쟁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 사회가 악순환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겠죠. 제가 진격의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총장님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저런 식으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뭐 여기 나오지만 뭐 직업 양성소가 되었고 취업 사관학교가 되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무 위주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재고가 쌓이면 되겠는가? 우리 한 번에 재고가 되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전공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 근데 학문에는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사회에 필요하죠. 취업이 안 돼요. 세상을 비판하고 하니까. 그러나 세상을 비판하는 학문이 우리 사회에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개념을 보고 있으면 저 학과 취업 안 되잖아. 그럴 수 없다. 취업 잘 되는 제품 위주로 공장을 재편하자.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 그 당사자, 그 학과를 다니는 당사자의 피해도 있지만 내가 그런 학과를 안 다니더라도 교양 수업을 들을 때도 결국은 어떤 학과가 있고 없고 영향을 받게 되죠. 결국 그러한 대학을 다니게 되면 내가 차별에 둔감했던, 차별에 찬성했던 나를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본인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CEO를 키우는 대학,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왜 학교가 그러한 가난한, 자기가 가난한 거 지 잘못이지 왜 그 대학이 책임을 지느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떤 총장님의 아주 주옥 같은 멘트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 속에서 우리는 바로 차별에 찬성하는 시민이 된 거죠. 오히려 차별에 찬성하면서 머리를 좀 그쪽거리면 나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